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자, 다양한 테크, IT 보안, 그리고 트렌드에 관련된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콘텐츠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안 운영 환경이 아주 혁신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SIEM이라든지 또 EDR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을 넘어서 XDR이라든지 또 AI를 접목한 SIEM, 이런 보안 환경들이 결합된 형태가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고요. 따라서 엔드포인트라든지 또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 다양한 보안의 수많은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실시간 위협 탐지 혹은 그 대응을 AI 중심으로 보안 운영 환경을 자동화할 수 있고 고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청사진을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에 딱 맞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센티널원의 박정수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네, 안녕하세요, 주장님.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센티널원에서 기술부를 총괄하고 있는 박정수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무님. 네. 이쯤에 처음인데, 네. 저희 이제 2년도 오래되지 않습니까? 네, 발전을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누추왕국까지 오셔가지고. 아닙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 보안 운영 환경이 진짜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보안의 그 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오랫동안 그 변화를 아마 느끼시고 계실 것 같은데, 요즘처럼 이렇게 또 보안 사고도 많고 또 빨리 변하는 그런 상황이 그전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느끼기는 어떻습니까, 전무님? 좀 아쉬운 부분이 네. 이제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 네. 저희가 조치를 취했으면 가장 좋은데 대부분 이제 보안 사고가 나고 네. 시끄러워지고 이거로 인한 반향으로 이제 조치가 취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사실 보안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대로 되겠는데 항상 그런데 아쉽습니다. 네, 이게 참 맞습니다. 보안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아마 오늘 들으시는 보안 담당자분들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이게 아직도 이게 비용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처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게 비용에 대한 게 그 리밋이 없습니다. 하다 보면 정말 끝없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으로 네. 판단될 수밖에 없고, 이제 네.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원체 요즘 많아서요. 자, 네. 사실 오늘 이제 AI 얘기를 하긴 할 텐데, AI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AI가 모든 산업에 있어서 어떤 기술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데, 보안만큼 사실 공격적인 측면, 또 수비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보안만큼 AI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왜 보안이 이렇게 AI에 적극적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먼저 해커들이 AI를 쓰는 것 같아요. 공격할 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하는 입장에서 AI를 안 쓰게 되면 따라갈 수가 네네. 없고요. 이제 두 번째는 보안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잡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들. 그러니까 사람이 하기에는 뭔가 이게 너무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결국 그걸 안 하면은 보안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AI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사람은 그거보다는 핵심 업무에 집중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AI가 이제 필수 가결적으로 쓰이고 있다.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AI가 접목되었을 때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 또 보안 영역이 아닌가. 그렇죠. 로고 같은 거 사람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면 그렇죠. 뭐 세월이죠. 하세월이지만 이제 AI로 대체해서 이제 네.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탐지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웨비나가 그런 의미로 네. 그런 주제를 많이 다룰 건데 센티널1이 사실은 이 AI의 오리지널 회사 아닙니까? 네. 네, 저희는 뭐 자랑 좀 하시죠. 네. 일단 이제 장표에도 나오겠지만 네네. 저희는 DNA가 AI입니다. 그러니까 AI로 시작해서 모든 제품에 AI 기반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네. 핵심 엔진도 퍼플 AI라고 해서 AI 기반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자체가 돌아가는 형태로 현재까지는 제너레티브 AI라고 해서 AI가 업무를 이제 도와준 형태였다가 이제 에이전틱 AI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사람을 빼고 AI 자체가 모든 걸 수행하는 이런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죠. 네, 그렇게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례도 오늘 네네네. 여기서 보여주시고. 네. 어떻게 대표님 그 CEO께서는 이 AI 세상이 뭔지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답니까? 네, 초기에 보시면 저희 이제 CEO가 원래 해커 출신이에요. 화이트 해커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개발 모델을 AI로 잡았었고, 네. 앞으로 사람이 할 수 없다. 네. 시그너티 기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이제 그걸 AI로 대체하려고 하고, 이제 많이 시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AI가 보안 영역에 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최첨단에서 제 앞에서 나서고 있는 그 이야기로 한번 웨비나를 통해서 한번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웨비나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갑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오늘도 의견도 많이 주시고요. 질문들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실 그 답변자들이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답변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하는 내용도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웨비나 끝난 다음에라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설문조사도 웨비나 진행 중에 오픈됩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 시큐리티 오토메이션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센티넬1의 박정수 전무님의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준비되시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제 제가 소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DNA가 AI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처음에 제품 자체도 그 AI 기반의 AI와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EPP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레거시 백신에서는 시그너처로 동작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너처 만드는 속도보다 악성 코드가 나오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채택해서 악성 코드를 사람이 보는 것처럼 해서 AI 기반으로 이제 차단하는 기술을 최초로 이제 최초는 아니지만 저희가 처음 제품을 AI 기반으로 이제 탑재를 해서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행위 기반 엔진까지 탑재를 해서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사해서 분석하는 기술까지 이제 탑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업에서 가장 IT 산업에서 이제 AI 분야에서 리더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AI 관련 특허도 24개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02년 기준으로 포브스의 50대 AI 기업으로 이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퍼플 AI라고 해서 뒤에 이제 데모도 보여드리고 내용들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기존에 이제 퍼플 AI가 에이전트 AI. 네, AI 전 기능에 녹아 있는 그래요? AI의 핵심 엔진을 이제 퍼플 AI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AI를 통해 가지고 EDR을 쓰면서 가장 큰 문제가 결국에 로그가 워낙 원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의미 있는 데를 추출해내는 게 사람만 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걸 이제 AI가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회사에 들어온 공격 중에서 북한발 공격이 있는지, 최근에 북한발 공격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발 공격이 있는지를 찾아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AI가 EDR에서 자동으로 EDR 커리를 생성해 줍니다. 네. 이걸 사람이 하려면 공격에 대한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커리 날리는 그 구문도 만들어야 되고 이걸 이제 AI가 다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그쪽 분야만큼 AI가 잘하는 영역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딱 맞는 분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하게 되면 너무 개인 의존적이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전문가가 있으면 잘하지만 또 결국 그 사람이 퇴사해 버리면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죠. AI로 가져가게 되면 그런 공백을 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오토노머스 이제 SOC라고 해가지고 모든 거를 자율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역할을 하는 SOC를 만들 수 있는 AI 심 제품까지 확대가 됐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전체 발표 장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표고요. 가장 중요한 장표가 제일 처음에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퍼플 AI라고 해서 저희 엔진의 이제 중심이 되는 엔진 코어가 이렇게 있고 AI 자체의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이전트로 이제 내려가서 악성 코드를 분석할 때 퍼플 AI 기반으로 AI가 악성 코드를 탐지하게 됩니다. 시그너처가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처럼 악성 행위가 하는 거를 보고 얘는 악성 코드다. 얘는 정상행위다. 네. 이걸 탐지하게 되고요. 이제 클라우드로도 내려가게 되고. 왜냐하면 시그니처가 계속 변하니까. 그렇죠. 네, 한계가 있죠. 네. 근데 이거는 AI로 해서 이제 뒤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AI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탐지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양한 밑에 제품군으로 내려가서 AI들이 판단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고 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AI 심에서 저희 로그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방화벽, IPS 네. 전체 보안 제품에서 로그를 가져와서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해 놓고 이걸 찾아낼 때도 이제 AI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센티넬 1뿐만 아니라 다양한 엔드포인트, 뭐 클라우드 여러 가지 보안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걸 가져오는 데 있어서의 어떤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개런티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마켓플레이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API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다음 버전에는 그 파싱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로그를 회사마다 포맷이 다 다르고 기능이 다 다르거든요. 그쵸. 그걸 자동으로 이제 파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탑재될 예정으로 네. 있습니다. 파싱을 하는데도 이제 AI를 쓰게 되는 알겠습니다. 그것마저도 이제 AI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자동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 하는 역할을 줄이고 네. AI로 자동화하는 게 저희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저희는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네. 오늘 발표 자료로 가볼까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권투 경기이고요. 아, 네. 뭡니까, 이거? 멋있는데? 예, 모하마드 알리고 이제 모하마드 네. 알리가 이제 주먹을 피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장표를 왜 준비했냐면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시그너치에서는 이걸 어떻게 탐지하냐면 사람마다 사람이 키가 다르고 주먹의 이 팔의 길이가 다르고 주먹의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먹을 낼 때 왼발이 나가는 길이가 다르고 이 팔이 돌아가는 각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모두 백신에서는 시그너처화 해가지고 DB화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계속 값이 달라지니까 칠 때마다 DB가 계속 필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로 악성 코드 이런 식으로 악성 코드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악성 코드가 나올 때마다 계속 DB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한도 없이 그 커지게 수많은 되고 공격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안 되는군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 근데 저희는 네. 이걸 DB화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주먹이 나올 때는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팔이 뒤로 빠졌다가 이렇게 도는 이 속도 특정 이상의 속도로 주먹이 나올 때 이거를 이제 주먹이라고 이제 사람을 친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 키가 조금 크더라도 작더라도 팔이 길거나 짧더라도 이 행위 자체는 다 똑같거든요. 주먹. 그렇죠. 공격한다는 행위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악성 코드를 저희가 효과에 잡을 수 있다. 예,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대응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그너처 없이 행위 자체를 보는 겁니다. 악성 네. 코드 동일하게 이런 형태로 탐지하기 때문에 쉽게 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행위 기반의 어떤 AI가 어떤 공격의 패턴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저도 발표 장면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게 최고인데요? 그림 이거, 이야, 다시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이야, 이거 좀 훌륭합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보세요 나오는 데 핵심입니다. 이야, 알리가 그럼 벌써 AI에 이런 기본적인 패턴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근데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 어떤 각각의 데이터들을 별도로 분석을 해서는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이게 공격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패턴을 분석해서 이러이러한 비슷한 형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맞습니다. 알리가 되자. 네, 맞습니다. 네. 패턴 하나로 수억 개의 악성 코드를 그러네요.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센트럴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훌륭한 장표였습니다. 근데 촌장님이 이해를 굉장히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네 가지 엔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스태틱 AI하고 동적 AI. 동적 AI가 앞에 이제 장표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행위를 분석해서 악성 코드를 차단하는 엔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적 AI는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성 코드가 외부에 디스크에 써지는 순간에 파일의 헤더를 분석합니다. 네. 헤더 기반으로 악성 코드를 잡아주게 되고 이 두 엔진에서 악성으로 탐지된 것들을 레퓨테이션에 해시값을 전부 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똑같은 파일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해시값으로 수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실행하거나 분석할 필요 없이 바로 차단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자동 업데이트 기능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맨 마지막에 딥 비저빌리티로 가게 되면 네. 앞에서 차단한 악성 코드 외에 정상 행위를 모두 저장해 놓게 되고 네. 이걸 기반으로 악성 코드를 스레트 헌팅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앞에 이제 비저빌리티 앞에 있는 세 가지를 구매하시면 이제 악성 코드를 차단하는 EPP가 되는 거고요. 네. 뒤에 것까지 가면 EDR까지 이제 확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각각의 특성을 요청하는 그런 엔진들이 다 별도로 오퍼레이션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에이전트는 이제 하나로 되어 있고요. 에이전트 하나로 돼 있고. 그럼 필요할 때마다 각각의 탐지 엔진을 적용해서 불러와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되는 엔진을 사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데모로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제 깔끔하고 이해하기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악성 코드를 차단할 뿐만이 아니라 롤백을 통해서 악성 코드 감염되기 전 상태로 돌려주는 복구 기능까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데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랜섬웨어 탐지 관련된 동영상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를 많이 쓰시면서 가장 큰 차이점이 현재는 제가 4개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도메인 관리자입니다. 음. 해커들이 최근에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도메인 관리자에 보시는 것처럼 랜섬웨어를 감염을 시키게 돼요. 라피드 랜섬웨어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랜섬웨어 감염되니까 이제 악성 코드가 돌아가면서 도메인 관리자에 있는 파일들이 모두 이제 암호화가 되게 됩니다. 근데 AD는 이제 계정도 관리하고 이제 편하게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도메인 관리자가 감염되게 되면 전체 조인된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악성 코드가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러겠죠.
데모에서는 이제 4대로만 준비가 됐는데 이게 수천 대건 수만 대건 동시에 이제 악성 코드가 보시는 것처럼 GPU 업데이트를 통해서 전체로 이제 감염이 되게 돼요. 네. 저희 동시에 일어난 거죠? 네네네. 이걸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AD에 있는 기능을 통해서 관리자 원한이 있으면 도메인 내에 조인된 PC에는 무제한적인 액세스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감염이 되게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 만약에 백업을 막 다 해놨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 PC가 만 대인데 전국에 이제 퍼져 있으면 복구하러 못 갑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걸 이제 저희는 원클릭으로 대수에 관계없이 한 번에 이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네. 보시면 이제 악성 코드가 다 탐지가 됐는데 뒤에 여기 엔드포인트에 보시면 이제 네 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중간에 4라고 돼 있죠. 네, 예. 작긴 하지만. 네. 데모에서 이제 저희가 네 대가 네 감염이 대로- 됐다. 네, 그걸 이제 하면은 표시로 이제 표시가 된 거고요. 저희는 또 네트워크 자동 격리 기능이 있어서 악성 코드가 탐지되게 되면 외부 전파를 막기 위해서 바로 네트워크를 격리시키는 자동 격리 기능도 함께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하실 수도 있고 자동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 네네.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기능을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롤백 기능입니다. 맨 끝에 있는 롤백을 누르시게 되면 악성 코드가 감염된 다음에 감염되기 전 상태로 복구를 시켜가지고 PC를 원래 상태로 쓸 수 있는 롤백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저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네, 무상은 아니지만 라이센스를 사시면 무상이죠. 저희 사진 롤백 고객들한테 기능까지 무상- 들어가 네, 있다. 네. 그래서 악성 코드 감염되기 전 상태로 돌려가지고 PC를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포맷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바로 롤백 시켜가지고 그냥 바로 쓰시면 네, 바로 쓰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저걸 빨리 디텍션 해야지 해당되는 시점으로 복구가 안전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AI 엔진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네네. 관련된 행위들을 분석해가지고 바로 이제 차단이 돼. 이건 사실 데모기 때문에 차단이 안 되는데 일부 탐지 모드로 나서 차단이 안 된 거고요. 실제로 이제 공격을 당하면 바로 탐지가 되게 되고요. 여기처럼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롤백을 통해 가지고 감염되기 전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악성 행위에 대한 어떤 상세 분석도 여기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악성 코드가 이제 감염되게 되면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행위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현재 나와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분석 플랫폼이 마이터 어택이라는 이제 미국의 기관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플랫폼을 쓰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인디케이터라고 표시된 부분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분석해 봤더니 이제 저런 랜섬웨어처럼 보이고 어떤 섀도우 파일을 삭제하려고 시도했고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분석값들이 다 남아 있게 네. 왜 우리가 이거를 랜섬웨어로 차단하고 탐지했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 드리게 되고요. 중간에 보시면 레미데이션이나 롤백 할 때 숫자가 더 찍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랜섬웨어가 9,000개의 파일을 암호화시킨 겁니다. 이걸 원래 상태로 돌리는 과정들을 악성 코드가 했던 것들을 롤백 시면서 원래 상태로 돌려가면서 복구를 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행위, 마이터 어택의 행위값 기준으로 다 무슨 행위가 있기 때문에 악성으로 탐지했다. 네. 이런 정보들을 이제 자세하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게 되고요. 오케이. 행위에 대한 것들을 저 CSV로 다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악성 네. 코드가 어딜 변경했고 뭘 바꿨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다 분석할 수 있게 되죠. 알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 상태로 이제 복구가 됐고요. 아, 네. PC를 이제 바로 사용하시면 되죠. 감염된 PC가 다 복구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 대라 하더라도 만 대까지 한꺼번에 다 됩니다. 아. 요거는 이제 시스템 관련 파일을 건드렸기 때문에 리부팅을 요구하는 거고요. 네, 리부팅 네, 네. 관련된 파일이 감염이 안 됐으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처리는 하고 실제로 복구 관련된 처리는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마이터 어택이라는 관련된 정보는 추후에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마이터 어택에 관련된 정보를 보고 이걸 진짜 뭐 할 건지를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다 가능하고 지금 뭐 화면에는 데모에는 준비가 안 됐는데 이제 프로세서 맵이라고 해가지고 이 프로세서가 어떤 프로세스를 불러왔고 이 불러오는 단계를 다 보여주게. 네네네.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어떤 웹사이트에 그 정보도 들어갔다가 중요하죠. 다 나와서 어. 엑셀을 다운로드 받았고 엑셀이 실행되고 이런 연관 관계를 그렇죠. 다 분석할 수 있는 네네네.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뷰도 제공하고 있다. 네. 그것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왜 준비 안 해주셨습니까? 뭐 시간이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음에도 더 중요한. 네. 다음에 또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 한번 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랜섬웨어가 걸리고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디텍션하고 또 복구까지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영상을 봤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이제 말씀드린 핵심 내용이고요. AI심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 EDR에서 당연히 로그를 다 가져오게 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 제품이 아니더라도 방화벽, 뭐 팔로알토나 포티넷 다양한 제품의 로그를 모두 가져오게 되고요. URL 필터링이라든가 뭐 OS 로그라든가 회사 내에 있는 모든 로그를 수집해가지고 상감 분석할 수 있는 AI심 기능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오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차원에서 기업이 갖고 있는 환경에서 가시성을 제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화벽 로그만 보게 되면 어떤 IP로 지나갔다는 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리눅스의 웹서버 로그를 합치게 되면 어떤 IP로 지나가서 웹서버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플로우까지 다 볼 수 있는 네, 거군요. 이거를 전부 다 그렇죠. 무제한으로 수집을 해서 그 수집된 기반으로 더 상세하게 시스템을 이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게 단순하게 어떤 데이터 로그뿐만 아니라 그 로그들이 어떻게 연관되고 어떻게 플로우를 한지 그 데이터까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동적인 어떤 어택이라든지 공격들을 분석해낼 수 있을 거니까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고요. 리얼타임으로 디텍션이 되게 되고 AI가 이제 도와주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인핸스드 프로덕티비티라고 해서 네, 좀 사람이 했을 때는 로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을 보다가 지쳐버리거든요. 로그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초당 막 20기가씩 들어오면 거의 뭐 기본 사실 못 보죠. 못 봅니다. 네, 못 이건 보죠. 이제 사람이 아닌 AI가 보면서 네.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아. 환경을 제공해 드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AI가 하고 있습니다만, 인핸스드 하면 뭔가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강화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이제 나오는데 AI가 결국에는 이제 핵심은 AI고요. 아, 네. AI가 해서 사람이 룰을 못 넣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판단해서 아, 룰도 그런 생성해주고 것까지. 네. 그런 것까지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핸스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표로 한번 가볼까요, 다시?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로그를 수집하는 방식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 에이전트가 깔려 있으면 당연히 에이전트로부터 로그를 다 수집해서 저희 싱글러리티 데이터 레이크라는 곳에 데이터를 쌓게 되고요. 근데 컬렉터라고 해서 로그를 수집하는 전문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작아요. 용량이. 네. 이걸 설치해서 여기로부터 로그를 가져올 수도 있고. 네. 뒤에 이제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API 기반으로 로그를 땡길 수도 있도록 되어 여러 있습니다. 그 AI 그 보안 솔루션 관련된 부분들을 데이터를 맞습니다. 끌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켓플레이스가 그리고 있고. 맨 마지막에 API라고 해서 다양한 어떤 최근에 나온 보안 제품들은 대부분 API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API 기반으로 로그를 이제 수집할 수도 있도록 또 이제 구성이 그러니까 되어 마켓플레이스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된 API를 제공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있습니다. 네, API로 하거나 아니면 API도 없으면 이제 컬렉터를 설치해서 컬렉터 컬렉터를 기반으로 설치하고.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 끌어 모아야 된다. 네, 결국에는 이제 뭐든지 무제한으로 수집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이 제품의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그럼 이제 AI심 저희가 동영상 하나 준비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이제 방화벽은 어느 회사나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방화벽에서 이제 분석하는 장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AI 심에서 특히나 이제 방화벽 부분 어떻게 네. 검사하고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네,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런. 근데 그 센티넬1의 이 관련된 솔루션이 AI 심인가요? 네, 이름이? AI심 이름이 AI심입니다. AI 심인가? 네. 저희는 AI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AI를 박았습니다. 보통 명사인 줄 알았더니 네. 네. 대명사였군요. AI 심. 네. 알겠습니다. AI 심에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방화벽에서 로그를 이제 가져오게 되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마켓플레이스라든가 뭐 API라든가 저희 컬렉터를 써서 이제 AI를 이제 방화벽 로그를 이제 수집해 오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대시보드군요. 네네. 요거는 원하시는 데다 바꿀 수 있습니다. 네네. JSON 타입으로 돼 있어도 고객이 변경하실 수도 있도록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네. 있고요. 이제 저희 AI심의 초기 화면입니다. 퍼플 AI라고 해서 로그를 AI 기반으로 뒤에 보여드릴 건데 찾을 수 있고요. 요게 이제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현재는 150개로 증가를 했는데 네. 제가 데모를 생성할 때는 이제 130개였습니다. 네. 매달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130개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거 없이 그냥 설치해가지고 바로 키만 넣으면 바로 그냥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다 포맷을 다 맞춰 놓은 거죠. 네. 그래서 대시보드를 이제 원하시는 형태로 만드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대시보드도 있고, 고객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에서 데스티네이션 IP라든가 현재 들어오는 로그가 얼마나 되고 이 현황에 대해서 자동으로 다 분석해가지고 어떤 사용자가 방화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지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사용자 기준으로 로그를 분석하고 싶다고 하면 이에 이제 사용자 이름을 썼잖아요. 네. 썬더라고 해서 이 사람과 관련된 방화벽 로그들만 자동으로 이제 분리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용자 중심으로 뭔가 대시보드를 다시 한번 볼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아니면 이제 러시아 기반 그 특정 국가로 최근에 러시아로부터 공격이 네. 있다고 하면 네. 여기다가 이제 러시아로 이제 넣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로 나가는 이 사용자가 이 사람이면서 러시아로 나가는 트래픽만 보여줘 이렇게 명령을 치게 되면 하단에 이 사용자이면서 이제 러시아로 나가는 트래픽만 네. 이제 분류할 수 있도록 저런 식으로 쿼리문 쓰면 관련된 부분들이. 그리고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제 팔로알토 방화벽뿐만이 아니라 뭐 센티널도 있지만 G스케일러, 액티브 디렉토리, 네. 클라우드 플레어라든가 포티넷 다양한 제품으로부터 로그를 전부 다 수집해온 화면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센티널 로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의 로그를 상감 분석해서 그 각각 제품의 로그로부터 의미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해내는 네.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게 되고요.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5365 로그를 이제 가져와서 어떤 사용자가 5365를 쓰면서 실패했는지, 로그인에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분류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원본 로그가 다 있기 때문에 로그상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항목별로, 아이템별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집된 로그로부터 요거만 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매칭시켜서 퍼플레이가 설명을 다 이렇게 달아주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로그를 보더라도 사람이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설명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딱 보면 이게 무슨 공격이다 아니다. 바로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직 한글화는 안 되어 있는데 이제 브라우저의 한글 번역 기능을 통해 가지고 한글로 번역해서 네.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다. 네. 요거는 이제 자동 제공되는 기본 제공되는 상감 분석 룰이고요. 네. 이거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뭐 AWS라든가 뭐 팔로알토라든가 다양한 제품들의 로그들을 불러오는 건가요? 로그를 이렇게 요 자동으로 상감 분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걸 넣으면 이런 제품에 이런 공격이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공격으로 탐지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상감 분석을 이제 본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고객이 원하시면 직접 만드실 수도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EDR 로그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가 있는 다양한 보안 제품으로부터의 로그를 상감 분석을 해서 룰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동으로 AI가 이런 룰도 만들어주는 기능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자가 네, 아니라 AI 자체가 룰을 이제 만들어버립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이제 퍼플 AI라고 해서 뒤에 이제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아까 제품을 이제 쓰시면서 이제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다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한글로 하셔도 되고요. 영문은 당연히 이제 지원이 되고요. 결과도 다 한글로 하면 한글로 나오고 영문으로 하면 영문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어떤 설정을 어디서 하면 되는지를 넣게 되면 예전 같은 매뉴얼을 찾아보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왜냐하면 질문하면 바로바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이런 거 할 때 사실 번거롭고 매뉴얼을 다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사용자들이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저런 어떤 뷰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일일이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더 찾거나 아니면 쿼리문 만들거나 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하우라든지 전문성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퍼플 AI 같은 이런 AI가 관련된 어떤 인사이트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 특히 요 영역에서 특히나 AI가 잘 동작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게 아니라 고객분도 하실 수 있지만 10년 걸릴 거를 퍼플 AI를 통해서 2-3달 만에 끝내버리는 거죠. 그럼 시간도 많이 세이브가 되고 원래 내가 해야 되는 보안 정책을 만든다거나 회사 내에서 보안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낸다거나 이런 핵심 업무에 이제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챗GPT 베이스의 어떤 모델이신 것 같은데 해당되는 부분들에서 프롬프트 부분들도 뭔가 나름대로 어떤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뭐 어느 정도는 충분히 보안 관련된 담당자라 하면 뭐 쉽게 프롬프트는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네, 뭐 쉽게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말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얘기하듯이 대화하듯이 넣으시면 쉽게 다 결과물을 얻을 수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챗GPT에서 그냥 하는 그 뭐 질문과 유사한 형태로 그렇게 하시면 상관없는 거죠? 네, 또 한글도 다 지원됩니다. 그래서 네네네. 한글도 되기 때문에 편하게 이제 쓰시면 되죠. 관련된 어떤 뭐 그 보안 리포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 줍니까? 네,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플 AI는 저희가 이제 센티널1의 색깔이 퍼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 옷 같은 거 대부분 퍼플로 되어 있고 주문님 모르시겠지만 저희 배경도 약간 퍼플로 일부러 맞춰드린 겁니다. 어쩐지 아주 친숙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색깔이 퍼플이고 그래서 AI 네. 엔진을 퍼플 AI라고 퍼플 AI. 이름을 좋습니다. 잘 줬고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연어 기반으로 사람이 쓰는 자연어 기반으로 넣어서 쿼리문을 만들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입사했는데 아무것도 보안에 모르는 신입사원이라 하더라도 사람 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읽으면 쉽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이제 추출해낼 수 있도록 그렇죠. 되고요. 말은 할 수 있는 분은 뽑아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말 못해도 됩니다. 타다만 하면 되니까. 맞아요. 타다만 하면 네, 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한글이 다 지원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거의 30여 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거든요. 중국말, 일본어, 뭐 지사가 어디 있던 간에 그 언어로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쉽게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스레드 헌팅이 가장 중요한데 EDR은 쿼리문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말 넣으시면 그냥 나옵니다. 쿼리문이.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쓰는 시간들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러겠네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노트북 기능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쿼리는 나만 보겠다 하면 나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락을 걸어드리게 되고요. 팀원과 공유하겠다고 하면 제가 쿼리를 했지만 팀원들도 다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리도 필요한가요? 네, 협업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사나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쿼리하는 것들은 딴 사람이 보면은 이제 감사 의도를 눈치챌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락킹을 걸어서 나만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다른 일반적인 쿼리는 팀원의 협업을 위해 가지고 다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협업 측면에서 큰 효과를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퍼플 AI가 이제 화면이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저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챗 GPT와 거의 그냥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죠? LLM 모델은 챗 GPT를 베이스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개발한 센티널이 자체가 개발한 엔진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예전에 한번 뽑아봤는데 뭐 지난달에 갑자기 북한의 라자루스 해킹 그룹에서 공격을 한국에 이제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팀장님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우리 라자루스 공격 당한 거 아니야? 빨리 확인해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막막하거든요. 네. 라자루스가 뭘로 공격을 하는지, 어떤 IP를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찾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한글로 그냥 라자루스 그룹과 연계된 징후가 있습니까? 라고 딱 넣어주면, 라자루스와 관련된 해시 값이나 IP들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오케이. 자동으로 찾아와서 결과가 밑에 보시면 라자루스와 관련된 트래픽이나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뜨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실제 이제 퍼플 AI를 통해서 저런 어떤 질문 던졌을 때 어떻게 답변 주는지에 대한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죠. 예전 같으면 이거 라자루스 뭐 여기저기 전화하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IP 확인하고 쿼리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네. 쿼리문을 만드는 것도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근데 이런 게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한데 이걸 그냥 신입사원이라 하더라도 바로 되는 거죠. 바로 한국말로 딱 집어넣으면 바로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쿼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일한 형태로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야, 우리 러시아에서 지난주에 공격이 있었다는데 러시아로부터 들어온 트래픽을 가져와봐. 이러면 이 쿼리문을 이제 짜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여기다 네. 러시아에서 접속한 네. 로고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네. 딱 치면 바로 이렇게 쿼리문을 만들어주고 러시아로부터 공격된 IP들을 약간 저거는 저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 뭐 당연하죠. 촌장님은 이제 엑스퍼트죠. 이미. 이렇게 넣으시면 바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요. 사실 저런 어떤 리퀘스트라든지 저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보안 담당자들이 엄청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뭐 다 있습니다. 있는데 로그를 찾아서 맞아요. 리포트를 만드는데 막 그렇죠, 2, 3일씩 거의 막 생노가다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개별적인 어떤 소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는 다 있거든요. 그렇죠. 다 있어요. 네. 러시아에서 온 로그들 다 있거든요. 다 있죠. 근데 저걸 가지고 분석을 해라. 네. 어떻게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만들려고 하면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AI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군요. 아까 말씀드린 꼭 필요한 일이지만 노가다성. 녹아났어. 저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네. 노가다성이라는 겁니다. 네. 며칠 밤을 새면서 찾아야 되는 노가다성 작업인데 이거 사실 사람이 하기에는 조금 고급 인력인데 아깝거든요. 바로 이렇게 AI가 대신해 주는 거죠. 시간을 확실히 많이 줄일 수 있겠다. 그럼 요거 누르면 한 그러니까요. 1분 안에 아무리 오래 걸려도 1분도 안 걸려요. 옛날과 완전히 그 보안 업무 관련된 어떤 환경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 일단 한번 써보면 예전 방식으로는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거의 이렇게 그렇죠. 이제 마력에 이제 빠지게 되죠. 돌아가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백도가 안 됩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 저도 굉장히 자주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실 것 같아요. 고객분들이 뭐 어떤 리포트 달라고 할 때 네. 막 거의 이렇게 엄청 복잡한 걸 요구하실 때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때 그렇죠. 이제 퍼플 AI를 통해 가지고 딱 쉽게 딱
리포트를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어떤 관련된 어떤 보안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으면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쪽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떤 형태로 이게 뭐 로그가 있든지 어떤 형태의 분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오더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본인으로서 당연히 궁금할 것 같고. 그렇죠. 그랬을 때 관련된 저런 어떤 지문으로 간단하게 물어봤을 때 해당되는 부분들을 인사이트를 빨리 받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국내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이 있었을 때 네. 팀장님이 네. 저걸 한번- 제일 답답할 때가 그럴 네, 때입니다. 네. 우리 회사에 이제 DB가 한 1000대 있습니다. 1000대 데이터베이스. 그 중에 특정 패치 안 된 DB가 몇 대야? 이러면 거의 미쳐버리죠. 그때 DB 1000대를 들어가서 볼 수도 없고, 저한테 권한도 없고, 야. 그 운영팀에 물어보면, 몰라, 우리. 그렇죠. 이러면 네. 저만 중간에서 아주 미쳐버립니다. 근데 이런 거를 퍼플레이어를 통해가지고, 네. 로그를, 이미 그 데이터만 저희, 데이터 레이크에 있다면, 1분 내에 바로 네. 나오는 거죠. 굉장히 효과적이고, 편하게 쓰실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아까 뭐 말씀드릴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련된 어떤 그 데이터를 일단 이 센티넬1의 이 데이터 레이크에 최대한 거의 100%에 가깝게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 네. 이제 넣어놓은 다음에 넣어놓다 하더라도 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제 퍼플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쉽게 반란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게 저희 AI심의 핵심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이 체제라든지 이런 어떤 워크플로우라든지 관련된 거 한번 세팅을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업그레이드하고 활용하는 거는 그렇죠. 훨씬 유용하겠다. 일단 이거를 한번 까는 게 만만치 그렇죠, 않은 맞습니다. 작업이긴 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저게 사람이 1000명 있어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모아놓고 그냥 중간에서 다 편하게 원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버전에서는 이제 저희 EDR이나 저희 제품에 대한 로그만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센티넬1 담당께서 답변 주셨는데 엄청 길게 답변 주셨네. 야, 이거 예.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하는 거. 자, 진행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의 로그뿐만이 아니라 옥타, 팔라토 네트워크스, 프루포인트, 포티넷 이런 다른 경쟁사 제품들도 퍼플 AI가 저희가 자연어로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을 줄 수 있도록 현재 레디가 되고 있고요. 저기 근데 어떤 의미죠? 그 개별적인 솔루션이 있는데 퍼플 AI가 해당된 솔루션의 퀘션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뒤에 이제 데모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네네. 포티넷 방화벽 로그 중에서 소스 IP가 많은 차순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포티넷 방화벽 로그를 쭉 수집해가지고 네. 소스 기준으로 가장 많은 걸 자동으로 이제 분류를 해주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드 파티 제품들에 대해서도 퍼플레이어를 쓰셔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지금 그 센티넬1의 그 AI 심이 기본적으로는 심 환경에서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뷰를 가지고 컨트롤 할 테니까 만약에 저런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개별적인 솔루션 들어가서도 해당되는 질문을 던지고 또 관련된 데이터 찾고 이게 아니라 그냥 AI 심 이 환경에서 관련된 솔루션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예전 같으면 포티넷 들어가서 너무 번거롭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보내놓고 저희가 다 처리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포티넷 방화벽 로그에서 이제 예전 하나 더 준비해 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패스워드 536에서 MS 536에서 패스워드 리셋을 얼마나 많이 시도했는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네. 치게 되면 사이트별로 네. 유저별로 네. 패스워드 리셋을 시도했던 그런 횟수들을 자동으로 분류해서 리포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런 걸 만약에 어떤 대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막막하죠. 보통 일이 아닌데요, 저거 진짜. 로고를 뒤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닌데요. 네, 이런 것들을 원클릭으로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러니까 관련된 저런 어떤 보안에 관련된 저런 쿼리, 혹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AI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 이 답변이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예전에는 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 퀘스천이 있었는데, 최근은 어떻습니까? 이 신뢰성이. 근데 일단은 AI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도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자신있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전 같으면 이제 촌장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초기에는 버그도 사실 좀 있었고, 잘못 가져오거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이게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제가 뭐 다는 아니지만 몇 개 이제 실수로 이제 수작업으로 검증을 해봤거든요. 네네. 거의 다 정확합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정확도가 높아졌다. 네. 이렇게 이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런 이제 할루시네이션 쪽 관련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저도 최근에 와서는 관련돼서는 많이 보완되고 특히나 이제 이런 보안 관련된 어떤 대답을 했을 때는 기존에 이미 트레이닝된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할 테니까 이런 그 할루시네이션 부분은 거의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저도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퀄리티를 높이는 게 기술이라고 봤을 그럼요. 때는 센티널1이 이쪽에서는 또 자신감이 있으실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AI뿐만이 아니라 제가 챗GPT에 가끔 이렇게 재미삼아서 센티널의 기능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걔한테요? 네. 근데 엄청 정확해요. 그래서 AI 자체에 대한 기술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졌다. 네. 예전 같으면 이제 제가 처음에 AI 나왔을 때 넣어보면 헛소리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 요즘은 넣어보면 정말 네. 엄청 정확하게 딱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뭔가 하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이러면서 그럼요. 이렇게 스스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이 컨피던스가 많이 올라와서 확실히 이제는 AI한테 믿고 뭔가 AI와 같이 이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이제 조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신뢰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으로 소개해드리면 소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소아. 네네네. 있습니다.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 로그를 모아놓고 분석은 잘했는데 대응이 안 되면 또 무용지물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IP를 쭉 분석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IP에 대한 차단 정책을 바로 이제 방화벽에 보내가지고 실시간으로 네.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이걸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소아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이걸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부르게 네. 되고요. 네. 커넥트 에브리띵이라고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게 되고 리스판스도 자동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방화벽 로그가 자동으로 들어간다거나 URL 필터링해서 특정 URL 자동으로 막는다거나 옥타와 연동을 해서 특정 계정은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로그인을 못하도록 차단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자동화시키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런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룰 베이스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 그럼 룰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업데이트 AI가 자동화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도 제공을 하고 고객이 직접 만들 수도 있도록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코딩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소아를 쓰면서 가장 보통스러운 게 코딩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네. 유지보수 비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저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자신감이 올라가는데요. 이게 이제 보여드릴 건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긁어만 넣으면 이제 되도록 되어 네네네. 있고요. 일단 노코딩이다. 네. 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전문 개발자가 아니라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트리거라는 리셋을 선택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뭔가요? 플로우를 만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오케이. 저희가 미리 사전에 준비해 놓은 이제 트리거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거를 죄송한데 이거 전체 화면으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트리거를 이제 집어넣게 되면 HTTP로 또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이제 스케줄이라든가 매뉴얼로 이제 트리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순서대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해시를 가져오게 되면 해시가 자동으로 세 가지 바이러스 토탈이라든가 에얼리언 볼트라든가 나머지 세 가지 흐름을 자동으로 이제 순서를 타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네네.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게 true나 false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제 대응하도록 오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약했고 이력을 어디까지 성공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결과까지 이렇게 도표로 볼 수 있도록? 네. 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네.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예를 들면 새로운 어떤 룰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액션을 만들 때 있어서 뭔가 그래도 템플릿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센티널1에서 제공. 네,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어. 템플릿을 제공해 드리고 아까 쓸 수 있는 그 트리거 포인트나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네, 고객이 개발 없이 그냥 끌어다만 쓰면 되도록 네. 이렇게 되어 그래도 있습니다. 뭔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 학습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 가능한가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고객이 배워도 되지 않도록 퍼플 AI에서 네, 배워도 되지. 원하면 이제 말로 하면은 저걸 만들 수 있는 걸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저런 어떤 블록 차트라고 해야 되나? 플로우도 그냥 말로. 네, 그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나 지금 해시 값이 있는데 이걸 바이러스 토탈에서 돌려가지고 확인하고 싶어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것까지 현재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모든 걸 AI로 대체해서 사람이 하는 것들은 정책을 만들고 핵심 업무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것들은 AI가 모두 이렇게 처리해주는 트리아지 단계부터 알겠습니다. 분석 단계까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진짜 이제 바이럴 코딩이 되는 거군요. 네네.
말을 이제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좋습니다. 아까. 네. 또 마지막으로 이번에- 데모가 또 있네요. 네. 네, 이게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지금까지 AI는 이제 제너러티브 AI라고 해서 아까 퍼플 AI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쿼리는 사람이 하거든요. 사람이 말로 집어넣으면 그 결과값을 쿼리로 바꿔주는 역할만 AI가 하게 됩니다. 네. 말 그대로 AI는 사람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위치였습니다. 네네. 근데 에이전틱 AI로 가게 되면 사람 없이 AI가 모든 걸 자동화하게 되고 사람은 맨 마지막 디시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부르고 있고요. 아테네라고 하는 이제 릴리즈로 이제 최근에 이제 아직 정식 출시는 안 됐습니다. 정식 출시는 안 네, 됐는데 네. 조만간 이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모를 한번 준비해 알겠습니다. 봤습니다. AI의 미래입니다. 그죠? 네. 네. 이거 한번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퍼플 AI 당연히 뭐 퍼플 AI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제품의 로고를 연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스플렁크의 로고를 이제 연동을 하는 거죠. 스플렁크의 접속 좋아요. 정보를 네. 이제 넣게 됩니다. 네. URL과 계정과 패스워드를 넣게 되면 당연히 이제 스플렁크에 이제 접속이 되게 네. 되고요. 좋습니다. 스플렁크에 이제 접속을 해와가지고 AI가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AI가 자체적으로 스플렁크에 가서 자동으로 로고를 긁어와가지고 여기로부터 이런 공격이 있었다 하고 탐지를 하게 되고요. 이런 공격이 다시 들어왔을 때 이걸 탐지하기 위한 탐지룰을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주게 됩니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 키워드 과정은. 명령을 넣은 게 아니네요. 이게 스플렁크에서 그냥 말 그대로 로고를 이제 연결해서 가져온 겁니다. 아, 네네. 가져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로고 기반으로 해서 탐지되는 이런 형태들을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추출해서 가져오게 되고요. 저 밑에 보시면 스타트 오토매틱 인베스티게이션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네, 있네요. 이걸 이제 딱 누르게 되면 네. AI가 그 가져온 스플렁크 로고로부터 공격으로 의심스러운 행위들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탐지 룰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룰까지 만들어주는 거지? 네. 이게 사실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로고로부터 굉장히 여러 시간의 피와 땀이 섞인 그런 네.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이 결과를 추출해 내야 되는데 네, 이런 네, 것들을 네, AI가 모두 대체하게 됩니다. 눌렀나요? 그냥 누르면 이제 AI가 네. 이제 돌아가면서 네. 이 로고로부터 쭉 이제 관련된 로고들 이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쭉 오케이. 봤더니 회사 내에 뭐 이런 행위가 있었다. 쭉쭉쭉 보면서 이제 결과 로그로부터 의심스러운 행위들을 자기가 이제 추출해 내게 되고요. 오케이. 이걸 기반으로 이제 악성 행위를 이제 자동으로 식별해내는 기능들을 AI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뭐 지난 48시간 동안 봤더니 팀뷰를 많이 쓰고 있다. 아, 근데 뭐 팀뷰는 뭐 이거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유일하게 애니데스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뭔가 의심스럽잖아요. 오케이. 근데 저것만 가지고 공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네. 넘어가는 거고 이번에는 봤더니 뭐 관련된 관련된 뭐 트래픽 의심스러운 트래픽 분석해 봤더니 뭐 특이한 거 없었다고 해서 넘어가게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엔드포인트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트래픽이라든가 IP 기준으로 비정상장 행위들을 이제 탐지해 내게 되고요. 이걸 봤을 때 특정 IP에서 외부로 데이터를 전송한 악성 멜리시어스라는 행위를 얘가 이제 탐지해 낸 겁니다. 그러네. 컨펌 했네요. 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얘가 로그를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이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탐지할 수 있는 서제스트 디텍션 룰을 AI가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걸 클릭하면 룰이 바로 생성이 되면서 이야, 오케이. 여기 보시는 거예요. 룰이 이제 생성이 되면서 그다음부터 이런 행위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면 바로 악성으로 멜리셔스 행위로 이제 탐지가 되게 됩니다. 룰이 추가됐네요. 예, 룰이 자동으로 추가되면서 이런 행위들은 바로 이제 탐지가 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예전에 이 로그를 찾고 막 며칠씩 고생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 룰도 얘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가지고 방화벽에서 이런 트래픽은 차단을 해야 되니까 방화벽에 차단 룰이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옥타로 그 사용자가 연결해 오게 되면 옥타의 접근 권한을 바로 해소하게 됩니다. 그럼 옥타로도 이제 접속이 안 되게 되겠죠. 네. 이런 전 과정. 그러니까 실제 액션은 여러 그 솔루션을 연동해서 각각의 솔루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까지 액션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지금 옥타 이렇게 네, 그래서 아까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방화벽에 차단 연결 들어가고 옥타의 권한을 해소하는 것까지 넣어서 전 과정을 AI가 자동화시키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뭘 합니까? 사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걸 해야죠. 네. 어떻게 결정. 동작할지 결정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결국 룰을 만들어라 버튼. 네, 그걸 누르고 네.
그다음에 그게 실제로 그 룰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이렇게 검토하는 그런 과정들은 또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오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아직은. 네, 네. 그리고 거기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제품 우리가 도입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네. 결국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보안 정책이거든요. 네. 이걸 이제 결정하는 걸 사람이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아, 무리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모든 결정은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네, 네. AI는 이제 사람의 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이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결국은 이제 얘네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리눅스 관련된 악성 코드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네, 이유가 네, 네. 뭐 전체 그룹은 아니지만 전체 고객사는 아니지만 이제 많은 고객사에서 리눅스는 뭐 보안적으로 취약하지 않다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안 제품을 설치하는 걸 꺼려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네. 또 워낙 중요한 업무에 많이 쓰다 보니까 뭘 깔았을 때 리눅스가 다운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걱정하셔가지고 보안보다는 좀 안타깝지만 이제 운영성에 집중을 해서 보안 제품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리눅스 쪽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센티널에서는 리눅스 관련된 제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는 커널 모드에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에 커널의 값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리눅스가 저희 제품을 쓰더라도 성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뭐 커널 일단에 뭔가 이슈를 해서 시스템을 다운시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EBF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커널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커널에 주는 로그를 받아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영향도가 굉장히 적다. 그리고 메모리나 CPU를 또 최대 사용치를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성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 없이 저희 제품을 안전하게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리눅스 관련해서 보안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있는데 운영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연취약점이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을 검색할 수 있는지 별도의 그렇죠. 엔진을 센티널1에서 검토를 하고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요거 제공하고 있다. 나와 있는 제품. 이미 나와 네, 있다. 제품 나와 있는 제품. 그래서 그러니까 리눅스 쪽에 고민이 있는 고객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안전하게 성능에 부하 없이 안전하게 제품을 적용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AI 얘기하다 갑자기 리눅스 얘기를 하시길래 최근에 이 리눅스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고객분들이 리눅스 같은 윈도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킹도 많이 있고 취약점도 많기 때문에 백신을 많이 최소한으로 적용을 하시는데 네.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깔고 이런 고객사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리눅스에 대한 보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렇게 실제로 리눅스 시스템을 향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시도되고 있나 봅니다, 실제. 예, 최근에는 리눅스가 일단 무료고 리눅스가 무료다 보니까 많은 기업에서 이제 리눅스로 많이 전환이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니까 해커들은 거기를 또 노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관계 시스템이 리눅스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해커들이 거기서 뭔가 정보를 훔치려고 리눅스 쪽으로 타겟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별도로 리눅스 엔진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또 내용에 포함을 시켰군요. 좋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없어서 조금 빨리 좀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되어 있는 BPF 같은 경우에는 AI 엔진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I 패턴이 엔진으로. 없더라도 이제 잡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행위 기반으로도 BPF 관련된 엔진이 추가가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해시값을 다운로드 받아서 해시값으로 이제 탐지하게 되면 당연히 참디가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보시면 온라이트 스태틱 AI라고 해서 해시로 잡은 게 아니라 AI 엔진에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드리면 해시를 바꿨습니다. 저희가 네. 툴로 해시를 바꾼 다음에 다시 탐지했는데도 보시면 탐지했네요. 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그너처가 아니라 네. AI 엔진에서 파일이 아무리 변경되더라도 이걸 기반으로 탐지가 됐다. 주목의 패턴을 파악해라. 네, 맞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오늘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죠. 아니 장표가 너무 좋았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점검하면 좋습니다. 싱글 에이전트로 돼 있고 오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I는 우리의 DNA다. 그러니까 센트럴의 모든 제품은 AI 기반으로 되어 있고 기능 자체에서 AI를 녹여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AI 기반으로 가고 있고 에이전틱 AI로 가면서 AI가 도와주는 부수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AI가 핵심 기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이제 마치면 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를 보니까 어떤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수많은 보안 회사들의 솔루션들이 이미 솔루션 베이스로 해서 AI를 접목하는 수많은 어프로치들이 있고 또 나름의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야말로 AI 네이티브 시큐리티 회사다. 네.
자신 있게 처음부터 AI로 시작했고 모든 제품에 AI를 녹여내고 있습니다. 네네. 뭐 전세적으로 유일한 회사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AI 네이티브 회사다. 네. AI 네이티브 회사다. 알겠습니다. 오늘 흥미로웠습니다. 관련된 AI가 실제로 어떤 보안 환경, 특히나 이제 보안 운영 환경이라든지 심이라든지 또 소아 환경에서도 AI가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도래했다. 도래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작년에 있다고 하면 올해는 이제 도래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네. 아직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흥미로웠고요. 저 이쯤에 시그니처 질문을 그래도 하나 드려야죠.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정수에게 AI 심이란, 네, 요 내용 가지고 한 줄로 간단하게 한번 써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또 질문도 올려주시고요. 또 관련돼서 또 답변 열심히 주셨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답변을 살짝 보니까, 엄청나게 긴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 중에서 저렇게 길게 답변 주시는 걸 제가 이쯤면 진행하면서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답변하시느라도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라도 답변 다 못 받으신 분들은 웨비나 끝난 다음에라도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설문조사 오픈되어 있습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박정수에게 AI 심이란 뭡니까 이건 또? 이제 저희 회사인데요. 조금 내려서.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인데 네. 결국에 센트럴 원인데 저희가 줄여서 S1이라고 이제 많이 적거든요. 네. AI 심은 자신 있게 센트럴 원이다.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이 이렇게 애사심이 강하신 분이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혹은 뭐 또 센티넬1에 관련된 여러 AI 관련된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뭐 포함해서 아마 흥미로운 정보를 얻으셨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딴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센트럴 원이 AI 심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전부 다 센트럴은 이제 EDR 전문 회사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EDR뿐만이 아니라 AI 심도 가지고 있고 엔터프라이즈 보안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소아의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까지 뭐 진화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다음에 또 언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또 하면 또 완전히 또 다른 또 업데이트 내용으로 또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리눅스 관련된 부분들도 좀 더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시간상 짧게 했습니다만 다음에 하여튼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또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또 한번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배웠는데 역시 변함없으십니다, 전무님. 네, 흥미로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무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쯤에 웨비나 이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쯤에 앞으로도 다양하고 흥미로운 웨비나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사전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